자, 조선의 대외관계 볼게요. 조선의 대외관계는 한마디로 4대 교련이라고 합니다. 합성어야. 명나라엔 4대하고 여진 일본엔 교련했다. 대충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 조선이 있으면 우리 조선 요 위에 여진이 있고 여기 명나라가 있고 여기 일본 외라고도 하죠.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하고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4대란 말은 여기 우리가 대가 큰 대라고 보면 돼. 큰 나라에는 인사한다. 어느 나라 큰 나라야? 명나라. 그래서 명나라한테는 우리가 4대 있습니다. 4대. 그래서 조공 갖다 바쳤어. 형님 드세요. 우리 보령 머드팩이에요. 졸라 맛있어. 먹어봐. 썰어. 그러면 책봉해줘. 너를 대천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노라. 이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조선의 왕이 되려면은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았어야 됐어. 도장 찍어줘야 돼. 그럼 조공 바쳐야 되겠죠. 형님 나 조선 왕 이번에 하고 싶은데 인정해줘. 보령 머드 갖다 바칠게. 그 명나라 황제가 머드 먹어보더니 졸라 맛있네. 도장 꽝 인정. 그래야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조선 왕을. 치욕스럽죠. 하지만 이거였다라는 거. 치욕도 있지만 뭐 개이득. 개이득이에요. 왜냐면 겉으로는 우리가 조공 바치고 책봉 받는 형식이지만 이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야. 문화적으로. 왜냐면 가면은 우리가 선물 갖다 바치면은 우리의 몇 배는 더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지. 형님, 나 인사하러 왔어요. 형님 아들 낳았다며, 황태자. 내가 또 뭘 선물했겠어? 뭘 준비했겠어? 머드팩 10개 딱 쳐, 잡숴봐. 졸라 맛있어. 형님 나 갈게. 머드팩 10개 줬어. 간다고. 그러면 명나라 황제가 어이씨, 조선 어디가 머드팩 졸라 맛있네 하면서 황금 10박스 딱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 머드팩 10박스 주고 황금 10박스 딱 챙겨가는 거야. 개이득이잖아. 나중에는 명나라 오지 말라고 해도 막 가려고 그랬었대. 개이득이니까. 형님, 아드님 키가 컸다며 150 돌파했다며 머드팩 20박스 준비했어. 그러면 막 명나라가 또 가오겠잖아. 아, 동생 또 어딜 가려고 그래. 일로 와. 그럼 20박스 딱 세팅. 그럼 나중에는 안 가도 되는데 형님, 아드님이 보고 싶네. 그래가지고 황금 아니 머드팩 100박스. 그럼 명나라가 막 100박스? 씨발 졸라 많은데? 야, 어쩔 수 없어. 가오고 있잖아. 금 100박스 딱 세팅. 나중에는 막 형님, 아드님이 너무 보고 싶어. 나중엔 카톡도 씹어버리고 일십해버리고. 그래서 나중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우리가 사신을 보내려고 그래도 명나라 오지 말라 그런대. 자기도 오면 뜯기니까. 자기들 가오 챙기려고 또 챙겨줘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경제적 이득입니다. 또 가면은 중국의 발달된 문화상 보겠죠? 문화 교류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득을 추구했었던 거. 그리고 명나라 황제가 인정해주니까 왕권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4대를 하면서 이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득, 그냥 이득이 아니라 개이득이 있었다. 이것이 4대 외교다. 겉으로는 굴욕이지만 위에 여진과의 관계는 주고받는 거야. 가끔은 강하게, 가끔은 회유. 강하게는 사군 육진 기억나나요? 이렇게 있잖아, 지도. 사군 육진을 개척했죠. 최윤덕, 김종서 장군. 김종서 장군의 백두산 타이거. 특히 김종서, 뭐라 그랬어요? 세종대왕과 그 아들 문종 죽을 때 유언을 받은 신하라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랬었잖아. 자, 퀘스천 갑니다. 김종서의 역할은 뭐였을까? 세종과 문종이 이거였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단종을 잘 모시려고 하다가 단종을 잘 보필하려고 하다가 수양대군한테 죽잖아. 개유정난으로 희생당하는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가 사군육진을 개척했었죠. 여진족과의 관계입니다. 사군육진. 하지만 마냥 때릴 수는 없잖아. 지렁이도 밟으면 꾼출되잖아. 가끔은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것도 하고 달래준 거지. 살살. 아, 미안했어. 깝치지 말고. 자,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본은 여기 대마도 스시마라고 하죠. 여기 왜구들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산이 한 90% 이상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막 여기 막 해안가 막 습격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왜구들의 근거지를 여기 나오죠.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토벌했었습니다. 고려 말에는 박위 장군을 보내서 토벌했었죠. 조선 때는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토벌했었다라는 거. 가끔 여러분 이사부 장군이랑 헷갈리는데 이사부 장군은 신라 지증왕 때 독도를 차지한 거고 이종무 장군은 세종 때 스시마를 토벌한 겁니다. 얘기했잖아.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나온다니까. 세종대왕 카리스마 있게 나온다니까. 이 외구 새끼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잘게 씹어가지고 패 해버릴 새끼들. 이렇게 강하게 강한 어조로 세종대왕을 열받게 했었던 외구 새끼들 스시마 이종무 보내서 토벌했다.
그래서 대마도의 짱을 대마도 도주라고 해. 사드에게 팍팍 쳐가지고 먹던 바나나 다 토하게 만들죠. 하지만 싹싹 빌어서 다시 돌려줬죠. 이때 돌려주지 말았어야 됐어. 그래야지 우리가 수학여행을 대마도로 가는 건데. 참고로 대마도는 졸라 가깝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맑은 날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야.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해서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 아시아의 물가라 불리던 이 사람. 역시 댓글 갑니다. 누굴까요? 대를 이어서 수영 잘하는데 이 사람 가끔씩 태극기 딱 두르고 헤엄쳐가지고 막 독도까지 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선생님 유튜브에 있어요. 대전 현충원에 이 사람 묻혀 있는 체육인으로서 수영 아시아의 물가라 불리던 이 사람 스시마카도 갔었어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야. 마냥 싸대기만 칠 수는 없잖아. 일본 애들 원하는 게 뭐야? 얘네들 여기 쌀이 농사가 안 되니까 쌀 때문에 해안가에 습격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원하는 쌀을 사갈 수 있게 항구를 허락해 줍니다. 여기 항구를 열어서 일본 애들이 쌀을 가져갈 수 있게. 그 마냥 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 쟤네 물건도 우리가 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같은 거. 일본은 바나나 많으니까 바나나를 우리가 사고 일본이 쌀을 사가는 이런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를 3개를 열었어요. 이거를 삼포라고 합니다. 이 포자 들어가면은 항구란 뜻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인천 출신이잖아. 인천 출신들은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몇 개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제 동인천고 나왔는데 여기는 그 당시 때 막 신흥 명문 고등학교야. 뭐 지금 다가지만 뭐 한 해에 서울대를 한 20명 정도 보내는 그런 유명한 학교였어요. 근데 여기는 전통이 유명한 하나가 인천고. 인천고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갈 때 얘네가 100주년, 역사 100년이 넘은 학교야. 그래서 동문에서 교복을 다 공짜로 해줬어. 그땐 교복을 다 샀거든. 너넨 당연히 공짜지만. 근데 선생님 말하고 싶은 학교는 이 학교. 이 학교가 포로 끝납니다. 선생님이 이 학교에 과외시켰는데 자부심 엄청나. 선생님 저 땡땡포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선생님 어디 학교야? 동인천. 그것도 학교예요. 이러다가 나한테 전화 맞았는데 여기는 신흥 명문이고 여기는 전통의 명문. 그래서 인천고랑 더불어서 특히 얘네도 야구 잘하네. 둘 다 야구부가 있는 여기 졸라 유명합니다. 역사 졸라 깊고 역사에도 자주 나와. 여기에 뭐가 유명하냐면 시험,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감독이 없어. 학생들이 알아서 시험지 나누고 자기들 시험지 걷고 감독이 없어. 시험 감독관이 없는 시험을 본 걸로 유명하고 그걸 전통으로 만들어서 브랜드화 해가지고 얘네들은 아마 아직까지 역사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컨닝하거나 뭐 부정행위 거의 없대. 자기들이 스스로. 그게 자부심이야. 그래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로 끝나면은 거의 항구예요. 우리 보령에도 있잖아. 남포. 선생님 이 얘기 했더니 남포가 사연포도로 유명하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거기가 바다였냐고. 너는 잘 모르지만 남포 방주제 있잖아요. 거기 때 다 바다였었어. 지금 이제 다 흙으로 메꿔서 방주제 만들고 메꿔서 지금 육지가 된 거지. 거기가 다 바다예요. 그래서 포로 끝나면 거의 다 바다야. 그래서 저 학교 이름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 삼포. 그래서 부산포, 연포, 제포. 이 3개 항구가 열립니다. 부산포는 지금의 부산이에요. 위치가 여기네요. 여기는 연포인데 지금의 울산. 제포는 진해예요. 진해. 선생님 태어난 곳 진해. 해군사관학교인 거 유명하죠. 벚꽃 유명하고. 그래서 부산포, 부산. 연포는 이응으로 끝나죠. 울산. 제포 지읒 들어가죠. 진해. 진해는 지금 창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항구를 열어서 일본 애들과 무역을 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항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애들 욕심이 많아서 이 항구 가지고 무역을 제한해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삼포 임진왜란이 아니라 삼포 외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외놈들이 깝치잖아. 그래서 이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요거 만들었었잖아요. 선생님 본 수업 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일본이 삼포에서 삼포 외란 등으로 깝치니까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 근데 이게 나중에 임진왜란 겪으면서 임진왜란이 7년 동안 벌어지거든요. 이 기구가 맨날 열리고 왕, 장군들,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모든 판서들
다 여기 모여서 나라를 결정하는 거야. 전쟁이 7년 동안 이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너무 세진 거야. 7년 동안 매일 열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기구가 왕보다 힘이 더 세졌어.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되면은 왕보다도 이게 너무 세니까 흥선대원군이 왕의 아버지였거든요. 이게 너무 세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없애버리죠. 그래서 삼포외란 그 이후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힘이 너무 세져서 왕권까지 위협이 되어서 흥선대원군 때 없어졌던 이 기구의 이름 본 수업 때 얘기했었습니다. 역시 댓글로 달아주면 기회를 줄게요. 그래서 강경책, 회유책 알아두고 참고로 르큐는 이때 독립국이었는데 나중에 일본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키나와라 해가지고 지금 일본 땅이 되어 있고 유명한 관광지도 되어 있고 선생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르큐 왕국. 그래서 이런 나라들하고도 교류를 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생님 또 자세히 설명했는데 여기서 최소한 흐름만 알고 싶은 사람은 4대 교련 정책 했었고 특히 중국의 4대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득을 취했다. 여진과의 관계에서는 사군육진 개척했다. 일본과 관계에서는 스시마를 이종본에서 토벌했었고 삼포를 개항해서 무역을 허락했었다. 이 정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퀴즈 하나 낼게요. 요 퀴즈 맞추면 실력자.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 일본에 여러 차례 가가지고 일본을 갔다 오고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읽어도 아주 유용하고 그 당시 때 이 사람 이래로 일본을 가려는 관리들은 이 사람이 쓴 이 책을 꼭 읽고 가도록 시켰다고 해. 그래서 이 책은 일본을 소개한 아주 제대로 된 책이고 이 사람은 엄청 천재예요. 수업 때 얘기해줬습니다. 이 사람 집현전 학자야. 집현전이 뭐야? 세종대왕이 만드는 똘똘이들 모임이죠. 이 사람이 집현전에서 공부하고 있었나 봐. 이때 배틀이 떴었대. 맨날 너희처럼 롤 배틀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랑 이 신하들하고 배틀이 뜨는 거야. 밤늦도록 누가 늦게까지 공부하는가. 근데 요 새끼가 집현전에서 밤새도록 막 공부하고 있었나 봐. 근데 세종대왕이 궁금한 거야. 신하를 보내서 이 새끼 자는지 안 자는지 체크해보라 한 거지. 가서 봤더니 안 자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세종대왕 씨발 앉아? 해가지고 세종대왕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시 보내봤더니 엎드려 쓰러져 자는 거지.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좋아가지고 이 새끼 내가 이겼어 해가지고 왕이 입던 옷을 가가지고 이 자는 얘한테 딱 입혀주죠. 왕의 옷을 뭐라 불러? 골룡포. 그래서 왕의 옷을 이 자는 신하 등에 딱 덮어주고 썩소를 날리면서 이렇게 세종대왕 와 있었죠. 근데 이 신하 입장에서는 공부하다가 진짜 쓰러졌는데 따뜻해. 씨발 따뜻한데 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봤더니 왕의 옷이 있단 말이야. 얼마나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좋아했을까? 내가 효 왕이야 이랬을까? 놀래가지고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왕이 괜찮아 내가 이겼어. I win, you lose 해가지고 세종대왕을 아주 흡족하게 했었던, 농담이지만 세종대왕이 그럴 정도로 옷까지 벗어질 정도로 아주 사랑했었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여행기를 남겼는데 일본에 대해서 소개한 창을 남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고 그 이후로 일본 가는 사람들은 꼭 이거 읽어야 됐었고 지금까지도 많이 얘기될 정도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사람과 이 책의 이름, 참고로 요 새끼는 배신자 새끼야. 세종대왕이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종대왕 그 아들 문종을 배신하고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얘 있죠. 얘한테 갈아탑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애가 누구야? 세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나 문종의 유언을 어기고 얘는 자기를 사랑해주던 세종과 문종의 유언을 어기고 세조로 갈아탄 변절자의 대명사가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숙주나물 알죠? 숙주나물. 나물 중에 콩나물 담은 숙주나물이 있는데 얘 이름이 맞아요. 답이 나왔네. 신숙주예요. 왜냐면 세종대왕의 사랑을 받았던 요 새끼가 갈아타서 배신자 세조 쪽으로 갈아탔거든. 그래서 배신의 대명사가 신숙주. 이름 따서 신숙주나물, 숙주나물, 콩나물 닮았는데 금방 상해. 변절했다라는 거지, 금방. 그래서 이 신숙주가 쓴 이 일본과 관련된 책의 이름, 이미 답을 선생님이 이 사람 이름 얘기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댓글 빠른 순입니다. 자, 선생님이 배경지식 많이 얘기해주는 이유는 이왕 공부하는 거 자세히 하고 싶으시면 공부하라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이 부분 설명 안 했네요. 위에서 다 설명했어요. 자, 명나라와 관계는 4대 관계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이가 좋았습니다. 4대 관계. 하지만 여진족은 4군 6진을 개척할 정도로 강하게 할 때도 있었고
관직, 토지를 줄 정도로 달래기도 했었고, 자, 일본과의 관계도 교린 관계였었죠. 저 대마도 이정무 장군을 보내서 토벌할 정도로 강하게도 했었고, 서로 무역할 정도로 달래기도 했었고, 무역의 대명사, 달래는 대명사, 요 항구 세 개 열었었다 그랬죠. 연포, 제포, 부산포. 그래서 포로 끝나면 항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산, 연포, 울산, 제포, 진해.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아까 선생님 마지막 퀴즈가 일본으로 갔었다가 신숙주가 갔다 와서 쓴 책, 일본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책이고, 그 추후에 일본 가는 관리들은 다 그 책 보고 일본을 이해하고 갔었다라는 거. 아주 재밌다라는 거. 그리고 신숙주는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배신을 때리고 세조가 개유정난 일으키는데 공신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정리 한번 해보세요.